안녕하세요. 하이덕이 간다 김사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고 궁금해하실 편두통의 증상, 편두통에 대한 오해를 주제로 말씀 나눠볼 텐데요. 허브신경과 의원 이한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수입니다. 편두통, 용어부터 짚고 가면 좀 좋을 네네. 것 같은데요. 흔히 편두통이라고 하면 머리 네. 한쪽이 아픈 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고요. 원래는 맞았었죠. 네. 사실 저 병이 기술된 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서부터 기술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헤미크라니아라 그래서 이제 헤미는 반쪽, 크라니아는 두개골인데 반쪽 두개골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병의 현상이 정의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뇌 MRI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기법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전적으로 환자분의 증상 기술에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인식되는 관행이 생겼었죠.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헤미크라니아란 말이 중세 프랑스어로 넘어가면서 마이그레인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이게 H가 M으로 바뀐 건데 영어에 그대로 차용되면서 지금 영어에서도 편두통은 마이그레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편두통이 꼭 한쪽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편두통이라고 해도 양쪽 머리가 다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거의 반 정도는 되시고요. 그러면 편두통의 네. 대표적인 증상은 어떻게 있을까요? 네. 병태생리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30분에서 60분 동안 점점 세진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세지는 게 그냥 이렇게 가다 갑자기 확 이렇게 세진다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쭉 세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편두통 자체의 병태생리의 핵심이 머리 안쪽의 느낌을 총괄하는 네트워크의 비정상적이고도 점진적인 활성화가 그게 제일 큰 특징이거든요. 그럼 실제 그 네. 환자들의 양상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편두통을 주로 겪는 연령대나 성별 그리고 네. 그 밖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편두통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여성의 40%, 전체 남성의 12%가 일평생 중 편두통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X 유전자가 편두통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두통을 조짐이 있는 편두통과 조짐이 없는 편두통으로 나눴을 때 조짐이 있는 편두통의 경우에는 대개 10대 초중반에 생겨서 15년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조짐이 없는 편두통의 경우에는 조금 중구난방인데 10대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40 넘어서 편두통이 새로 시작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편두통이 얼만큼 지속되느냐도 또 사람마다 틀린데요.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개 15년이요. 물론 평생 가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고 여성의 경우에는 좀 둘로 딱 나뉘는 편인데요. 월경과 관련 없으신 분들은 15년에서 20년 정도. 근데 월경에 맞춰서 또박또박 생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불행히도 폐경할 때까지 갑니다. 대신에 그런 분들은 이미 어느 날짜에 나타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약을 가지고 다니셔서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니까 대비도 잘 되는 그쵸.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뭐 좋지 않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래 겪는 분들을 보면 이제 내가 두통이 좀 오겠구나 하면서 미리 감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무조짐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조짐이 있는 편두통과 조짐이 없는 편두통으로 나뉘는데요. 조짐이 있건 없건 간에 편두통 환자분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시작 증상이 있으세요. 네. 어떤 분은 뒷목이 찌릿하다든가 어떤 분은 뭐 눈썹 근처가 욱신거린다든가 머리 한가운데가 뻣뻣한 느낌이 든다든가 근데 그거를 못 느끼시는 편두통 환자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조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편두통 환자분들은 자기가 지금 편두통이 생기고 있다는 건 압니다. 맞아요. 단지 거기에 이제 전조까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뭐 참고로 전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개의 전조 증상은 이제 시각 전조 증상인데 이것은 우리 시야가 일부가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그게 보긴 보는데 뭔지 해독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저 카메라가 보이긴 보이는데 뭔지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진짜 현상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네. 전조가 있는 편두통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조가 나타나면 그때 편두통이 나타난다는 걸 환자분께서는 명백하게 인식하시죠. 그러면 이제 편두통만큼 흔한 사례가 네네. 긴장성 두통이라고 들었는데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한데 네네. 그 환자 스스로도 편두통임을 자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조가 있는 편두통의 경우에는 전조가 있으니까 알고요. 또 전조가 없는 편두통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시작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그 시작 증상을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긴장성 두통하고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요.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편두통처럼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듯이 쭉 하고 세지는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틈에 세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작 시점을 본인이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분에서 60분 정도에 걸쳐서 쫙 하고 마치 1차 직선처럼 세진다. 그 두 가지는 편두통에서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편두통의 특징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면 되도록 빠르게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이한수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